국민의당이 오늘 의총을 열고 박선숙, 왕주연, 김수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검찰 기소 시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대표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또 사과했습니다. 네 번째 사과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당의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저는 뼈아픈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뭐 리베이트는 없었다 이런 비난도 좀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 방문했습니다. 네.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전과는 좀 다른 대응법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별다리 다르지 않은 그런 대응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 뭐 또 사과만 했고 예.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하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예. 그 어느 당에도 있지 않은 예. 굉장히 엄격한 이런 조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새정치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사실관계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른 당이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이미 새누리당은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 차떼기 그 이후에 새로 뭐 만들어지면서요. 지금도 새누리당 당원 44조 2호에 보면요. 예.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새누리당 같은 곳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신생정당이 따라 실천하면서 이거 다른 정당에서 하지 않은 우리만의 무슨 파격적인 조치다. 이게 그 사실관계 왜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서 이걸 때울 수 있다. 얼마만큼 지금 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이게 아니한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네. 않는가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긴급회의가요. 오전부터 4차례나 열렸습니다. 이렇게 긴급회의가 심각하게 계속 열렸는데 나온 조치가 고작 이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을. 아마 국민의당 내부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 의총이 2번 열리고 또 최고위가 2번 예. 열리고 그러면서도 답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국민의당 내부의 생각에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로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 기회에 정말로 새정치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예.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했는데 아마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이냐, 출당조차 등을 했을 때 본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탈당을 제명조차라든가 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 본인들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실익이 없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일단은 조사가 세 번째 박선숙 의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금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최종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새정치를 내세웠던 모습에 예. 비해서는 약해 보인다.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침부터 4차례 긴급회의가 열린 후 안철수 대표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원에 따라서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 전에는 많은 전망이 안철수 대표가 사퇴 카드까지 꺼내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지도부 책임론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 본인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했고 의원들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갈 때다. 그 후에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어서 내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안철수 대표는 사퇴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옆에서 의원들이 말렸다. 네.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본인 뭐 진퇴 여부까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사실상 마음의 결정을 했는데 옆에서 말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국민의당 이제 뭐 이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지도부의 한 인사가 이건 무슨 뭐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게 어떤 이렇게 보면 그런 선거 때의 그 계약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지 이럴 때 그냥 무 싹둑 자르듯이 하는 거는 너무도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의 그 사건의 그 핵심 본질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그것을 리베이트로 해갖고 뭐 또 그 액수를 허위로 부풀려 갖고 1억 이상 국고로부터 보전받았다면요. 이건 세금 도적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의해서 정당이 활동을 보장받고 그 국고로부터 그 재정 지원을 받는데 국민 세금을 도적질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굉장히 심대한 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개인 착복한 게 아니니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자. 예. 이건요, 위기 관리 능력이 이게 완전히 빵점이라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예. 안철수 대표는 대권가도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오늘 사퇴 예. 카드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거론할 정도로 네. 본인의 심정은 아마 착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세웠던 새 정치가 사실은 허공에 사라질 운명에 처했고 일부에서는 뭐 헌정치 아니냐, 헌정치 못지않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기 예. 때문에 호남 지역의 반응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정도로 싸늘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는 분명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무나 권한을 지고 있는 당 대표이고 예. 또 당원들, 당직자들을 지휘 감독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천정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내용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내용들이 다 정리되면은 예. 지금은 박선수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 끝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검찰에서 이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사안이 확정이 되면은 그런 사퇴 카드를 아마 국민들께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다라고 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천정배 대표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당 중지 모아서 국민의 실망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사과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천정배 대표가 실망을 주는 또 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어디 전남 담양에서 예. 골프를 친 모양입니다. 근데 그 23일 날 김수민 의원이 소환이 됐고요. 천정배 대표가 골프 친 다음 날 박선숙 사무총장이 이제 소환이 되는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그거를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예. 결정해야 될 당 대표가 골프를 한가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골프를 좀 배웠다고 하던데요, 지인. 이게 배웠는데 예.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치냐고요. 이럴 때는 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 말이에요. 예. 뭐 수해 때 어디 그 국무총리가 가도 골프 치다가 평상시 때 골프 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실망을 안 주겠다 하는데요. 이미 국민들은 실망할 만큼 실망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새 정치냐. 그리고 당신들이 뭐 잘해갖고 지난번에 그냥 그렇게 그냥 38석이나 얻은 줄 아냐. 새누리당이고 더민주당이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니까 좀 낫지 않겠네 해갖고 그쪽 밀어줬는데 하는 행동들 보니까 기성 정치 세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실망을 주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또
당대표가 이렇게 좀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골프까지 이렇게 치시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휴일에 골프는 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지만 워낙에 시점이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설상가상 악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그동안의 그 행보가 뭐 골프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좀 부유층으로 보이는 예. 그런 행태는 사실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골프 라운딩을 간다면 하루에 골프 뭐 서너 시간 라운딩을 해야 되죠. 오고 가는 시간을 따진다면 예. 도리어 지역민들 살피고 그 시간에 또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거기에 충실했어야 된다. 굉장히 큰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안이 정말로 지금 당에서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당에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회의도 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사과할지 그리고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앞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사과도 계속 네 번째 했지만 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좀 더 참담한 마음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지만 안철수 대표의 대처법을 보면 지금까지 반복 사과, 묵묵부답, 동문서답 이렇지 네.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조금이라도 마무리를 지으려면 안철수 대표 향후 행보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말이에요. 손실이 발생하면요. 뭐 손절매다였고 로스카스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기관리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딱 그 읍참 마속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일피일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그 후과가 오냐면 호미로도 우리가 흔히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건 나중에 가래로도 막을 네.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에요. 이게 왕주원 부총장이 그 1억이 넘는 거를 부총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보통 300만 원 이상 액수가 되면 반드시 사무총장 이게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수 의원이 거기에 연루됐다 하면요. 안철수 의원 개인은 그걸 몰랐다 할지라도 모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 책임은 안 질 수 있지만 예.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그 검찰 그 기소하고 재판 결과 이게 드러나면요. 그때는 안철수 대표 사퇴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지금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당 수뇌부를 또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다음에 5번째 사과를 할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어깨를 토닥토닥하던 사이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당권 아니고 대권으로 가는 거군요. 예, 결국은 그렇게 거기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당권 의사가 없다. 나갈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걸 매스컴에 대고 얘기했을 정도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유승민 의원 측에서 이게 부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게 맞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요번에 본인이 당권을 나가게 되면은 본인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또다시 당이 유승민 중심의 비박과 유승민 비토 세력 간에 완전히 양분되는 그렇게 되면요.
유승민 의원이 나름대로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예. 이게 당 분열의 아이콘으로도 그런 이미지도 부각될 수 예. 있고 이른바 보수 그 지지층 내에 유승민 피로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암만 그 양반이 뭐 좋고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양반만 나타나면 자꾸만 시끄러워지고 예. 뭔가 그 원심력이 작용하고 그렇다면은 본인 그또 저 이미지 관리에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도 유승민 의원은 요번에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 예. 그럼 요번에 건너뛰면 이제 결국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대권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유승민 당권, 김무성 대권 하면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뭐 그래갖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는 당권을 건너뛰면 대권에서 김무성 대표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예. 형님이냐 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라이벌로 가는 그렇게 길밖에 되는 안 거죠. 남았군요. 예. 유승민 의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황이 적절하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당권 도전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에 복귀하자마자 당권 도전을 통해서 그동안에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뛰어든다. 사실은 적절치 않은 처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뭐 민주공화국이라든가 공화주의 그리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은 새로운 사회의 슬로건이랄까요? 예.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가치를 설파하는 데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에서 출당을 하고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복당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제 있는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어떤 갈등보다는 당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보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상당히 중요한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저는 유승민 의원이 서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이 어느 정도 비박계의 중심을 잡으면서 친박계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상당 기간 펼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이제 역량을 모아서 아마 마지막 대결을 하겠죠. 예. 이른바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대권 불지픽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본인은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이 고사를 하시면서 좀 열심히 해보라 이런 말씀 덕담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거는 이 당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다만 이제 아직 복당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혜은 의원께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권 주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예.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늘 포함이 되잖아요. 새누리당 대권주자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현재 많이 나오는 편 아닌가요? 네, 비박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박계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승민 복당과 더불어서 사실상 전대는 친박에게 당권은 친박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론에서 이제 좀 해볼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또 그 대권 주자도 말이에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치적 상처를 받고 예. 지금 회복을 하려고 안간 힘은 쓰고 있지만 이거 그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승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슨 또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비박계로서는 자꾸만 띄울수록 그 정치권은요 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냥 불지피고 이렇게 띄우는 예.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뭐 정치인들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어느 정도 드러낼까요? 정병국 의원과 뭐 공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공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친박계에서 최경환 의원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친박계 주자로 나설 가능성들 왜냐하면 다른 친박계 주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친박계 세력으로서의 분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박계가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저는 김용태 의원이 그동안의 젊은 이 새누리당의 젊은 그 혈기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예. 정병국 의원의 그런 노련미라든가 뭐 장관을 역임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예. 중후함 같은 것들을 잘 결합을 시키면서 비박계 유승민 의원은 이제 뒤에서 대권 후보로서의 예. 이 막후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박계 어떤 불씨를 살려나가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정병국 의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플레이메이커 정병국 역할을 하지 의원으로 않을까. 단일화될 걸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데 보십니까? 이거는요 예. 이제 비박은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냥 뭐 한쪽에서 양보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이렇게 레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 우열이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가려지면요. 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한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정치적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친박 쪽이 교통 정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최경환 봅니다. 의원 나올까요? 최경환 의원 거의 저는 안 나오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나오기에는 아까 유승민 의원도 본인이 당권에 나서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예. 최경환 의원이 말이에요. 총선 참패의 어떤 그 친박의 좌장으로서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요번에 나섰다가 혹여라도 그 당권에서 실패할 경우에는요. 이거 예. 완전히 레임덕으로 가고요. 이 당권마저 넘겨주게 되면 집권 후반기 관리가 안 되는 예. 리스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본인은 물러서고 친박계를 교통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단일 후보로 내세워서 뭔가 당권을 접수하려는 이런 제2의 지금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복당 시점과 교묘하게 맞물려서 김무성 전 대표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또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긴장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실은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이렇게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고 이 비박계에서도 뭔가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지펴놓은 새누리당 내에 뭔가 해볼 수 있다. 우리 보수 진영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예. 흐름과 맞물려서 김무성 의원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놓고 있는 메시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네. 그동안에 사실 제3의 길 이런 걸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그동안에 사실은 좀 부족한 게 그런 경제라든가 또는 그 세밀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예. 뭐 오늘 보면 박승 전 한은 총재 강좌에서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정운찬 전 총리의 동반 성장에 대해서도 거기서 뭐 초과 이득 관련해서도 질문도 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꿈을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평소에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별로 분인가요? 그런 편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 특히 이제 대권, 특히 요새 이제 그 경제 난으로 인한 뭐 양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예. 이 대선 주자가 되려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자기 철학과 진단과 처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냥 그런 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의 그 계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런 속에서 지금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요즘 SNS 활동도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잠시 보실까요? 여야 전 대표가 공교롭게도 같은 절벽을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왼쪽 사진은 부산 태종대 수국축제에서 아내분과 이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그리고 히말라야 간 문재인 전 대표. 거기 인터넷이 잘 되나 봅니다. 요즘에 네.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런 그 SNS 정치가 이를테면 이제 감성 정치고 이미지 예. 정치인데요. 김무성 대표는 워낙 그 총선 전에도요, 뭐 먹방 같은 거 뭐 찍어서 자주 올리고 말이에요. 손주들하고 잠옷바람으로 또 찍은 것도 이렇게 올리고 예. 뭐 이런 뭐 뭔가 나름대로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예. 문재인 대표도 말이에요. 저 히말라야 가서 저런 거는 좋은데 며칠 전에 이 전시작전권 그 뭐 한국에 없는 게 우리 군대가 뭐 네. 약체고 뭐 문제고 이런 거는요 히말라야 그 대자연 속에서 그 메시지 예. 그 자연 환경과 그 메시지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히말라야 도닥 끌어간 문재인 전 대표.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의 다른 대권 주자들이 지금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지금 예. 뛰고 있는 주자들이 많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현재 마지막에 슛을 날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 불펜 투수 하지 대체제가 않고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예. 직접 선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김부겸 의원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자신의 선구적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뭐 손학규 고문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한 다시 목소리를 내고 복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뭐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히말라야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치는 뭔지 그리고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경쟁 의식보다는 거기서 아마 성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방점을 둬보는데 그래야 본인에게도
국내 정치에 돌아와서 희망이 예. 있지 사실은 소소한 이런 경쟁 관계는 큰 차원의 그 대권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정책 가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꿈틀대는 야권의 그 대권 주자 중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 문재인이 지금은 강하지만 모를 일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미국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힐러리하고 샌더스하고 지금 거의 뭐 힐러리가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된 겁니다만. 네, 후보로 확정이 됐죠. 예. 예, 그런데 샌더스의 도움 없이는 본선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힐러리가 못 갖고 있는 것을 샌더스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 샌더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의원으로서는요 내년에 문재인 전 대표랑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붙으면요 확실히 그 결이 달라요. 컬러가 다릅니다. 예. 그 이념적으로도 문재인 대표는 좀 선명한 진보라면 본인은 뭐 온건 진보, 뭐 중도에 가까운 진보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막상막하 이걸 하더라도 이기면 진짜 좋고 예. 지더라도요 문재인이 대권을 잡으려면 힐러리에게 샌더스가 필요하듯이 예. 문재인이 대권을 잡으려면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연세대 격언 교수 그리고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